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시작된 주식 투자 열풍.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 전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 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의하면 기존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개인 투자자도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을 얻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개편을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지는 등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마저 폐지가 되지 않아서 이중과세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네네. 기존에는 그러니까 특정 주식을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만 양도소득세를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모든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걸로 바뀐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까? 네,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네. 이제 금융 투자 상품 그러니까 주식, 채권, 파생 상품, 그다음에 펀드까지 네.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든 손익 소득에 대해서 이제 동일하게 과세를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융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에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네. 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2천만 원, 처음 2천만 원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이게 연단인가요? 연단? 예, 1년에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셔도 되고요. 네.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 3억까지는 20%가 적용이 되고요. 네. 3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25%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제 차등을 두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이나 그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가 면세인 것이고요. 네. 해외 주식,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만 면세 범위가 기존과 인정이 똑같네요, 됩니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기존에 유지되던 증권 거래세는 인하가 되는데요. 네. 현재 주식 거래를 하실 때는 0.25%의 증권 거래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매번 내는 거였죠? 네, 사- 모든 예, 거래 사고 팔 때 다 사고 팔 내는 때 거죠. 다. 예. 아닙니다. 팔 때만, 팔 때만. 한 팔 때만 번만 내는 내시는 예.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0.25%이지만 2023년에는 0.15%로 0.1%포인트 하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인하가 되는 것이죠. 되는 겁니다. 큰 골자를 설명해 주셨는데 소장님 그러면 이제 3년 뒤부터 2023년에 시행이 되는 더 이제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를 예전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내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줄어들 것 같아요. 실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여 년 넘게 주식시장을 봐왔는데 네. 지금처럼 네. 제 주변에서 활짝 웃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활짝 웃는 사람들이 많아졌나요? 입이 귀에 걸렸어요. 정말 아. 2천만 원 이상 수익 내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좀 네. 걱정되던데.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요? 예. 이변이네요. 눈물만 흘리시던데.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우에는 종잣돈을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큰돈 투자. 근데 이득을 2천만 원을 봤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총 거래 금액이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주식을 매도할 때와 3년 후에 매도할 때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지금 경우에는 3년 후에는 2천만 원 전체가 기본공제액이에요. 그러니까 한 푼도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양도세에 대해서는 예.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거래세는 인하됐잖아요. 깎이네요. 지금은 0.25% 매도할 때 전체 거래 금액이 7천만 원이에요. 네. 7천만 원에 0.25%를 하게 되면 약 17만 5천 원 정도 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3년 후에는 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 예. 0.15를 곱하게 되면 10만 5천 원. 그러니까 거래세가 1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10만 원 있어요. 깎이네요. 네.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거래세가 줄어든 효과가 있지만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2배 먹은 겁니다. 2배. 3천만 원 100% 수익을 낸 꿈의 거예요. 수익률. 우와. 그렇습니다. 꿈의 수익률인데요. 지금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3년 후에는 2천만 원,
기본 공제하고도 1,000만 원이 남아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20%가 적용이 되니까 200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 거고요. 거래세는 줄어듭니다. 거래세는 좀 줄어듭니다. 당초에는 거래세율 0.25를 곱하게 되면 약 15만 원 내야 됐지만 3년 후는 0.15로 거래세율이 낮아지니까 네. 9만 원. 그러니까 3년 후에는 양도세 200만 원, 거래세 9만 원에서 네. 209만 원. 한마디로 이번 세제 개편은 수익이 많을수록 네. 거래 빈도가 많을수록 그리고 거래 금액이 클수록 대주주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예. 무섭네요. 이게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도 엄청 많이 내게 되는 것 1,000만 원에 같은데. 200이면. 근데 그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벌 때보다는 잃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면 만약에 돈을 잃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도 세금 냅니까? 돈을 잃으신 경우, 그러니까 손실이 나셨을 예. 때는 네.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에 같이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A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이익이 나고, 네. 그다음에 B 종목에서 5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 두 종목을 합쳐보면 2천만 원의 손실이 난 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세금을 한 푼도 내시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났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내년도에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내년도에 3천만 원 정도 이익이 났다. 그럴 수 그러면 있죠. 내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네. 2천만 원 면세 한도를 넘어가는 거니까 1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될 수도 있지만 네. 그 전년도에 여전히 마이너스 2천만 원 손실이 난 게 남아있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로 가지고 와서 네. 1천만 원의 이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천이 그 전년도에 남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사실 한 푼도 세금을 내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2월 어쨌든. 공제해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손실을 2월 공제, 최대 3년까지 2월 최대 공제를 3년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손실이 나면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프시겠죠. 예. 그렇지만 이것을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난 손실은 네. 사실 3년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근데 거죠. 2월 공제 기한을 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거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2월 이거는 공제. 이제 국가마다 사실은 2월 달라요? 공제 허용 기간이 다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동일하게 3년의 기간을 삼년이군요. 부여하고 예.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생 그러니까. 2월 공제를 무제한 허용을 그래요? 하고 그게 있습니다.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길게 세팅을 해주면 예.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어쨌든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들 웃고 있다고 이야기를 표현하셨는데 지금 투자 금액에 따라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불만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경제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이유로 불만을 느끼고 있을까요? 양도세가 몇 퍼센트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거기에다가 거래세까지 물론 인하는 해주지만 거래세까지 내는 거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봤을 때 그러면 증권 거래세를 뭐 면제를 해주느냐 뭐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단계적으로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폐지로 갈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빨리 추진을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세금을 2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는 지금 세금을 2번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거래세까지 내야 되고 이중과세 아닙니까? 어떻게 아나운서가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증권거래소라는 건 통행세 개념이에요. 매도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나는 손실을 봤는데 나도 네.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행세. 지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는 분명히 위배되는 게 위배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동학개미 군단들이 이제 청와대 이제 청원 게시판에 이 지금 잘못된 게 아니냐, 거래세를 없애든가 아니면 양도세를 철회해달라라는 네. 요청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확고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제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점. 또 하나가 너무 단타 매매, 초빈도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네. 좀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라는 점을 들고 있어요. 물론 뭐 속내는 뭐 거래세 규모가 워낙 이제 네. 많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좀 어떠냐? 이중과세, 특히나 거래세와 증권거래세를 양도세를 둘 다 유지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네.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일부의 경우에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독일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로 가는 추세거든요. 네.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는 1965년부터 거래세를 아예 없앴고요. 그리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거래세를 없애면서 양도세를 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이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정부안입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돼요. 국회에서. 근데 여당의 총선 공약이 뭐냐? 네. 증권거래세 폐지입니다. 폐지. 그러니까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좀 폐지할지 일정 부분 유지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거대 여당이 국회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위원님은 이중과세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동일한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2번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당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제가 확대된다면 당연히 증권거래세는 장기적으로 폐지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증권거래세 수를 양도소득세 수가 충분히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은 사실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네. 같아요.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수가 약 6조 원 정도 그렇죠. 거쳤습니다. 이번에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 2019년도에는 8조 원 정도 거쳤고요. 8조. 네, 올해는 10조 원이 아마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네, 예상을 그렇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권거래세 수가 꽤 많이 거치고 있는데 한꺼번에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하게 되면 세제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갑자기 줄어드는 수조 원이 세수에 없어질 대해서 수 있으니까. 어디서 또 굉- 다시 찾아야겠네요. 이걸 네. 다시 또 메꿔야 되는 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은 세제당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는 없죠. 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그런 로드맵 정도는 충분히 이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023년까지 0.15%로 낮추는 것까지는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추후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네. 폐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매듭지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개미들 입장에서는 참 서운한 게요. 이게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막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 동학개미 늘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이런저런 정책이 나오니까 개미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 이게 뭐 타겟이다.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누가 봐도 증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고 개미를 대변해서 나오시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네. 주식을 투자할 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되면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건데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 주식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침체될 들거든요. 수도 있다. 예. 네, 일단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분들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좋아하실 투자자분들은 사실상 없으실 예. 겁니다.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건 사실은 이상한 현상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받을 충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대만 같은 경우도 증권거래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하고 양도소득세로 이제 넘어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 1989년도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양도소득세로 바꾸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반발이 있었거든요. 주가가 폭락했죠. 주가가 네. 1년 동안 40%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결국은 양도소득세제로의 전환을 철회한 네. 그런 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만의 경우. 네, 대만- 89년, 네, 89년. 1989년도였죠. 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대만과 같은 그런 대규모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지난주 그 양도소득세제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됐고요. 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주가에 맞아요. 반영을 한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면 네.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규모 폭락으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런 현상을 살펴보면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상당 대다수의 약 95% 정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거의 영향을 안 받으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러한 개편 방안 자체에 대해서 네. 큰 폭의 가격 조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네. 그래서
대만과 같은 그런 큰 충격이 나타난다기보다는 굉장히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시장이 네.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95%는 2천만 원보다 더 벌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2천만 원 이상 정말 버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소수의 네.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행 시기까지 지금 2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정식으로 시행되는 게 2023년이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에 뭔가 액션을 취하진 않아도 2023년 그 전에 팔래요, 무렵이 이런 됐을 때 사람들 네, 그런 많아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그 전에 언제 파는 게 좋을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2023년부터 네.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니까 2022년도에 주식을 다 팔고 나가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물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2022년 네. 연말에 다 주식을 팔고 나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그럴 있는 수 이런 있겠죠. 이제 걱정들이 나오고 네.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는 2023년부터 적용이 됩니다만 2022년 연말에 이제 연말 가격으로 가격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연말 가격으로. 그래서 연말 가격. 사실상 2022년 연말에 팔지 않으셔도 네. 동일한 효과들을 누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네. 이제 올해 2020년도에 사두신 분이라면 네. 굳이 2022년도 연말에 파실 필요가 없는 것이 현재의 가격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그 전에 2022년 네. 연말 가격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파셔도 이 이전에 발생했던 현재로부터 네. 2022년 연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은 벌었다고 해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굳이 팔지 않으셔도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 기준으로 연말까지는 계산을 한다. 알겠습니다. 취득 시점을 2022년 연말로 본다는 연말.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연말로. 그럼 만약에 근데 2022년 연말 가격이 더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더 높은 가격을 증명할 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기록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더 높은 가격으로 그 취득 가격을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이걸 의제 취득 가격 인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그래서 2022년 연말에 팔지 않으셔도 그 이전에 발생했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네. 다 면제를 받으실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러면 이게 상황이 이렇게 만약에 이제 국회 통과해서 법이 정착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양도소득세 거의 같게 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한국의 코스피는 박스피였고 10년간 뭐 거의 정체돼 있었고 미국의 뭐 나스닥이나 다우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럼 해외로 가자. 해외 투자하자. 이런 사람들 실제로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우려가 3년 있겠네요. 동안 방송하면서 봐왔는데요. 예. 컴다운 하시죠. 일단 거래세 없다고 긴장해. 미국 주식이 예. 대안이냐. 사실 거래세만 놓고 보면 당연히 거래세 없는 해외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거래세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 미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 환전을 해야 돼요. 네.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원화 갖고 못 그렇죠. 삽니다. 달러로 환전 봐요.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증권사와 미국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가 또 부대 비용이 발생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본 공제가 달라집니다. 상장 주식에 대해서 양도 차익은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하지만 해외 주식에서 얻은 수익은 250만 원이에요. 250. 기본 공제가 다릅니다. 네.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밤 야간에 시작합니다. 야간 11시, 10시에 시작을 해요. 서머타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새벽 4, 5시까지 시장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좀 이게- 많아요. 예. 그러면 팬더 됩니다. 예. 아직 좀비가 될 수도 생방송할 있습니다. 좀비. 팬더가 그래서 아니라. 이렇게 24시간 밤새워 네. 모니터링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비추해요. 아, 네. 비추다. 이번에 개편안을 보면 사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시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또 수정 보완할 점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대서율을 적용을 해요. 그리고 분리과세합니다. 네. 그런 건 미국뿐 아니라 지금 뭐 영국, 일본도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 원이나 되잖아요. 네. 부동산에 쏠리지 않고 주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장기 보유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정리될지는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